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22년도 9월 23일에 시행한 ERP 회계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요. 이번에 회계관리 1급을 좀 작업하다 보니 이번에 시간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11월 25일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11월 초에 업로드를 아마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아마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9월 23일자 ERP 회계 2급부터 시작을 해서 ERP 회계 1급, ERP 인사 2급까지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후 이제 전산회계 발표도 나올 거고 AT 자격시험도 발표가 나올 테니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바빠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ERP 회계 2급에 대한 문제는 파트를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1번입니다.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회사 코드는 1002번이고요. 사용자는 김은찬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문제에 보시고 이 키워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는 그래 계정 과목이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시스템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시스템 관리는 여기에 4개의 부분을 전부 다 확장을 다 해놔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다 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관리에서 이 계정 과목에 대한 키워드를 물어보니 계정 과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을 클릭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체를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 토지 계정 과목은 비상각 계정 과목이다. 자, 삼각이냐 비상각이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클릭합니다. 자, 201번 토지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삼각이냐 이제 비삼각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삼각인가 비삼각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계정 구분으로 보시면 되죠. 계정 구분에는 이제 비삼각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삼각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삼각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 거고 비삼각이라고 하면은 비삼각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삼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삼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통신비 계정은 사용 부서별로 이월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통신비 814번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814번에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러면은 통신비에 클릭합니다. 자, 통신비에 클릭을 하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사용 부서별로 2월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 오른쪽에 사용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사용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 항목 해제라고 되는데, 만약에 2월 항목 해제에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2월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수입 비용은 2월이 안 되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럼 2월이 불가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화도 설정하였다라는 얘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복리후생비 계정은 세목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자, 811번.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뭔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복리후생비는 크게 811번이고요. 여기에 이제 00 두 개가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주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분화 시키려면은 거기에 이제 01에 이제 지선으로 나와요. 01, 02, 03.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811-01, 811-02, 811-03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811, 01, 02, 03으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세목별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영될 때는 이제 어떻게 반영되냐면은 세목별 계정 과목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세목별로 계정 과목을 되어 있으니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한번 봅시다. 외상매출금 계정은 전표 입력 시 거래처를 필수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올리면 되죠. 108번은 이제 올리면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올리면은 108번, 요 라인 있죠.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입니다. 자, 당좌자산에 보면은 108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108번에 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 108번에 클릭하면은 거래처를 필수로 등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니까 거래처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처를 보시면은 입력 필수가 있어요. 이 입력 필수에 보면은 차대변 필수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은 뭐냐면은 거래처는 무조건 필수로 입력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2월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회계 2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당사는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시스템 환경 설정이죠. 여기 회사 등록 정보에 자, 클릭하셔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조회 구분을 전체로 해서 이제 보고요. 근데 공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회계만 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요거는 조회 구분을 회계로만 이렇게 변경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 구분을 전체로 하되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제표를 영어로 조회할 수 있다. 자, 요럴 때는 찾기 버튼을 이용해줘요.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찾기 버튼을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영어라고 치면 돼요.
자, 영어라고 치면은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유형 설정은 지금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번으로 돼 있다는 거는 나는 1번을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영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영어로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찾으면서 검색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통제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이라고 치면 돼요. 예산이라고 치면은 예산 통제 구분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예산 통제 구분을 보아하니 사용부서냐, 프로젝트냐, 거리부서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형 설정 자체에서 보면은 유형 설정은 지금 1번으로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이 예산은 사용부서로 하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사용부서별로 통제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처 코드는 시스템 설정에 의하여 자동 부여된다. 거래처 코드. 자, 거래처라고 치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개 이제 봐야 되는데,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입니다. 거래처만 치면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적당한 걸 본인이 찾아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시스템 설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스템 설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동 부여 자릿수가 이제 3개에서 뭐 10개 뭐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설정 자체에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 자체를 안 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전표 복사라고 치면 안 나오죠? 그냥 복사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여기 있죠. 전표 복사 사용 여부 이렇게. 자, 전표 복사 사용 여부는 1번으로 돼 있죠. 그 뜻은 뭐예요?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렇죠. 전표 메뉴에서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내용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정에 의하여 자동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3번입니다. 당사의 일반 거래처 조회 도중 전산 오류로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확인하였습니다. 중복된 사업자 번호가 존재하는 거래처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를 키워드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번호가 몇 개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거래처 조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처가 키워드가 되니까 일반 거래처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일반 거래처 등록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사업자 번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게 이제 몇 개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사업자 번호가 몇 개가 동일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육안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어려움증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오류검증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오류검증을 보아하니 일단은 오류검증에서 보면 지금 사용 여부는 다 사용하고 있고요. 오류검증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틀린 건 없어요. 자, 조건 검색에 보면은 여기 전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씩 내가 다 찾을 거냐. 내가 보기에는 2번은 비효율적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시간에 40분이라는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풀고 다음 문제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조건 검색에 보면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확인하였으니 동일한 그 사업자 번호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일한 사업자 번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동일한 사업자 번호가 의외로 많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처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업자 번호만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여러 개로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총 5개의 사업자 번호가 이제 이렇게 딱 중복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 개냐면은 총 11개가 나오게 돼요. 총 11개. 11개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거래처 수 몇 개예요? 중복되어 있는 게 11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유형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부터는 회계관리 쪽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의 3월 31일 기준 거래처별 채권 채무계를 조회하려고 합니다. 여신 한도가 존재하는 거래처 중에 여신 초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대출을 좀 해놓은 게 좀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은 거래처별 채권 채무계니까 요게 키워드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 채무계를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채권 채무 조회서를 이제 보라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회계감사할 때 이제 매년 2월 달에 보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상대방 거래처 잔액과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채무 조회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장부관리 쪽에 존재를 하고요.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 채무 이제 잔액 조회서를 자 클릭하면은 여신 한도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신 한도 체크를 해요. 여신 한도 체크를 자 클릭하면은 그러면 기준 일자는 언제냐면은 2023년도 3월 31일이 됩니다. 거래처 분류는 따로 없고요. 거래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신 초과액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신 초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제 보면은 한동테크, 그 다음에 성호기업, 그 다음에 주한실업, 현강공업 이 4가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안카드는 여신 초과액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 제외를 합니다. 그럼 빼면은 어느 게 가장 커요? 그렇죠. 한동테크가 가장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5번입니다. 당사는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재경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집행 실전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방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했냐, 그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예산 쪽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산 관리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예산 관리를 클릭하면은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2개를 합치면 되죠. 뭐예요? 예산 실적 현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적 현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를 이제 어떤 거냐면은 2023년 3반기 동안 재병부에서 이제 얼마 썼냐 이거니까 2023년 1월부터 2023년도 6월 달까지 조회를 하고요. 집행 방식은 결의 집행 방식이 아닌 승인 집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니 승인 집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뭐냐? 제일 많이 쓴 거는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원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렇게 돼. 자, 선생님 그러면은 왜 조금만 왜 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1에서 6월달 거를 물어보는 거는요, 누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가 아니고요, 약간 그 복수의 단위, 그러니까 복수 단위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왼쪽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달 거만 물어봐요. 마지막 달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월 달 것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단위 거는 오른쪽 걸 보면 되고요. 여러 달까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왼쪽 걸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개 중에 이제 실적 금액이 가장 큰 거를 이제 봐요. 자, 예산 실적이 가장 큰 거를 보는 거죠. 금액이 가장 큰 거를 봐요. 이번에는 실적이에요. 집행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에서는 집행률을 해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이번 문제는 집행률이 아니거든요. 집행률이 아니고 그냥 실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시면 되고, 금액은 이제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수도강렬비, 차량유지비, 가장 큰 거 뭐예요? 그렇죠, 직원급여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6번입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서 판매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순서대로 계정 과목을 나열한 것으로 고르시오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제 지출된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거, 가장 큰 거,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키워드가 2개죠. 뭐죠? 판매 관리비 플러스 현금. 현금하고 대체를 이제 같이 물어보는 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뿐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1월계표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들 틀리는 문제고, 알면은 쉬운데 많이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표장부 관리를 클릭합니다. 거기에 1월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은 몇 월 며칠 거냐면은 1월 한 달 거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현금으로 이제 지출된 거를 봐야 되니까 비용 쪽은 다 차변으로 봐야 되고요. 대변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딱 체크해 놓고 차변이고 현금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쫙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현금으로 지출한 이제 계정 과목을 나열하자면은, 일단 유관상으로 나열을 하자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차량 유지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 순으로 보시면 돼요. 금액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보시면은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순이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RP회계 2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서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증빙 연결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에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누락된 증빙을 연결한 후에 2023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7월 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빙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럼 뜻은 뭐예요? 빠져 있다는 뜻이죠.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채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보기 위하여 전표 장부 관리에서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클릭합니다. 자,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클릭을 했더니 자, 빠진 부분을 일단 먼저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 조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원래 조회를 하면 안 되지만 조회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한 해니까 12월 말까지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면은 지금 빠진 게 지금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자체가 지금 빠져 있으니 금액 자체가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0이 되어 버리니 지금 여기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없으니 답이 두 개겠네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지금 빠져 있으니 이거 채워 넣어라. 채워 넣고 나서 그때 그 문제의 답을 찾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클릭합니다. 23년도 7월달 문제도 이 문제와 동일하게 나왔던 문제고요. 누락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 설정에 클릭해서 이 빠진 부분을 채워줍니다. 자, 세용계산서, 계산서 채워 넣어 볼게요. 세용계산서는 F2번 눌러주면은 세금계산서이고요. 계산서를 F2번 클릭하면은 계산서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료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증빙 설정을 이렇게 이제 지금 해놨거든요.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제 하기 전에 지금 조회를 했으니까 일단은 하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회 키를 눌러요. 뜨죠? 그러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액이 뜨죠?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뜨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증빙이 맞나 안 맞나 이제 보는 거고, 이제 계산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법인 개인 다 둘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돼요. 근데 위에 걸 보는 게 아니고 금액 볼 때는 합계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합계 금액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신용카드는 법인과 개인이 이제 금액이 263만원에 167만원 이렇게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세금계산서는 10억 4,945만원 맞죠? 근데 계산서 금액이 다르죠. 왜냐? 계산서 금액은 45만 6천원으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32만 8천원으로 돼 있으니 이 문제는 틀린 거가 돼요. 그래서 7번에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2023년 7월 31일 정유실업 유한회사의 외상대금 지급어음으로 결제합니다. 자, 해당 어음 만기일에 옳은 것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파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급어음이 이제 키워드인데, 이제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결제를 했으니 이거를 만기일이 언제냐 한번 찾아보시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어음 쪽하고 이제 현금 관련된 부분은 자금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금 관리에 클릭을 해줘서 여기에 지급어음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지급어음 명세서를 클릭하시면은 지급어음을 결제를 했다니 그러면 만기일별로 클릭해줘요. 그럼 만기일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럼 회계 단위를 어떻게 잡냐면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봐요. 자, 거래처는 정우실업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정우라고 쳐줘요. 정우라고 치면은 되고, 그 다음에 00020 정우실업만 하고, 요렇게 해서 하면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번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가 2023 0002 요거이고요. 요 어음이죠. 1억 5천만 원짜리. 자, 그러면은 결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기일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 만기일은 여기 있죠. 언제? 23년도 9월 30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여 손익계산서를 산출합니다. 2023년도 2분기 4에서 6월 여비교통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프로젝트이고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이면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요. 이 두 개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부분이 3개가 있거든요. 메뉴판이.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그 다음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랑 그 다음에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는 그냥 재무제표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주로 이제 분기나 반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월별 조회를 할 때 많이 쓰는 키워드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등 이런 거. 근데 보시면은 아실 거니까 여기에 이제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회해야 할 키워드는 어디냐?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로 클릭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기 위하여 결산 재무자표 관리에 클릭합니다. 자, 결산 재무자표 관리에 클릭하면은 관리항목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회계 단위별, 부분별, 부서별, PJT별, PJT 분리별 되어 있잖아요. 다 나오긴 하는데 PJT별 여기 프로젝트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을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공장에서는 서울공장, 대전공장, 광주공장, 부산공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비교통비 쪽으로 봐야 되니까 여비교통비는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으로 봐야 되니까 36만원, 90만원, 30만원, 12만원, 150만원. 대전공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대전공장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제일 큰 건 대전공장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로 사무용품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반기 동안 영업부 부서에서 사무용품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를 고르시오입니다. 사무용품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이제 키워드가 사용 부서만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관리 내역 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용 부서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랑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이 2개란 말이에요. 2개 이상이죠. 그럴 때는 관리 내역 현황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관리 내역 현황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 내역 현황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장부 관리에 자 클릭해가지고 관리 내역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관리 항목이 2개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원장으로 클릭하면은 기표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 3반기로 되어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2023년도 3반기니까 23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해줘요. 그럼 관리 항목 1은 사용 부서 C1이고 그 다음에 관리 내역은 어느 부서예요? 영업부네요. 영업부 부서가 되고 관리 항목 2는 프로젝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D1 프로젝트고 관리 내역은 서울 공장부터 끝까지 잡아줍니다. 개정 과목은 뭐냐? 사무용품비로 보시면 돼요. 829번이죠. 사무용품비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사무용품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를 보아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서울 공장 거만 지금 검색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증가한 이제 그거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얼마냐면은 이 누계를 보시면 돼요. 여기 사무용품비 누계 보시면 되고 6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번에 서울 공장은 6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 공장은 16만 원이에요. 광주 공장은 1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산 공장. 부산 공장은 누계 29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전 공장까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울산 공장 빼고요. 대전 공장은 35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사무용품비 가장 많이 쓴 공장 어디? 서울 공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서울 공장,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